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요즘 전세 보증금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해가지고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거라면은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이라는 그런 미산 소송을 통해 가지고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려가지고 깡통 전세를 만든 거라면은 아무리 판결을 받고 경매를 해도 이미 부동산 가치보다 전세금이 훨씬 높아서 보증금을 다 못 받습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경우는 보통 재산이 하나도 없는 이제 바지 사장을 임대인으로 내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매로 못 받은 돈을 임대인한테 달라고 해봤자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특히 이제 요즘 20, 30대 젊은층들이 많이 사는 다가구 주택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세라는 게 워낙 들쭉날쭉 해가지고 이런 피해를 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난간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사는 빌라 주변에는 다들 보증금 일부에 월세를 받고 있는데 유독 우리 빌라만 최근 들어가지고 고액의 전세금을 받으면서 계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중개사가 이 빌라 전체를 중개하면서 일반적인 수수료가 아닌 고액의 수수료를 임대인한테서 받고 있다. 또 전세입자가 중개사한테 웃돈을 줘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빼려고 한다. 집주인한테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의 모습이나 행동이 아무리 생각해도 건물 빌라의 실소유자로는 안 보인다. 이런 신호들 중에서 몇 가지가 이제 겹치게 되면 전세 사기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런 의심 가는 정황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만기가 되어서 보증금 달라고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돈 줄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전세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경찰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전세 사기가 맞다면 우리가 고소를 했을 때 임대인으로 나와 있는 이 바지 사장과 그리고 거기에 연루된 중개사, 마지막으로 뒤에 숨어 있는 이제 실소유자들에 대한 형사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안타깝지만 이렇게 경찰 신고를 한다고 해서 내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선순위 근저당권이랑 체납세 그리고 또 다른 세대들의 전세 보증금 때문에 건물이 이미 다 깡통이 된 상태고 바지 사장은 자기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는 나라에서 죄 지은 사람들 형사 처벌하려고 하는 거지 돈 받는 건 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경찰 신고를 해놓으면 내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그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꼭 필요하긴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형사 고소를 했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거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됩니다.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다 해서 그 건물에다가 바로 경매를 넣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그 임차권 상태만으로는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개는 근저당권이 설정한 이제 은행에서 경매를 넣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은행이 경매 넣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경매에서 보증금을 채권 신고하고 배당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건물에 따로 근저당권 설정도 안 되어 있는데 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직접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고 경매를 넣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집주인이 스스로 돌려주지 않는 이상 그 건물에서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다른 저당권도 없고 임차인만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설사 경매로 보증금을 다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형사 고소도 하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다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그 다음에 또 대출받은 돈 합해가지고 이제 보증금 마련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은 그 빚을 고스란히 다 내가 떠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세 사기로 내 돈도 다 날리고 내가 대출받은 그 대출금도 빚으로 고스란히 다 떠안게 되는 거죠. 이런 보증금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이제 수억이 되는데요. 이 돈이 20, 30대 젊은 분들 뿐만 아니라 40대, 50대들한테도 하루아침에 쉽게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나마 벌이가 괜찮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 나가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도저히 갚을 여력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세 사기로 대출금까지 떠안게 된 분이 도저히 빚을 못 갚을 것 같으면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을 한번 알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전세 사기로 보증금 7, 8억을 떼인 분이 회생을 통해 가지고 한 6억, 7억 이상 부채를 다 탕감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로 빚이 생긴 케이스는 회생을 하든 파산을 하든 법원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진 않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채무자의 사정을 최대한 많이 감안해 준다는 거죠. 대신 회생 파산 신청할 때 내가 전세 사기로 임대인을 형사 고소했다는 그 사건 사고 확인서를 준비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말로만 전세 사기 당했다 그러면 법원에서 믿어주질 않아요. 바로 그럴 때 경찰서에 낸 고소장이랑 아까 말씀드린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내가 전세 사기로 빚을 지게 된 거라는 거를 좀 더 쉽게 인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회생파산 사건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내가 최종 면책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 전세 사기로 피해 보신 분들은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자. 그리고 다른 근저당권 잡힌 게 없어서 경매 진행이 어렵다면 내가 직접 전세 보증금 받은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 경매 신청을 하자. 경매를 하고도 못 받은 돈이 많아서 전세 대출금을 고스란히 빚으로 따앉게 되었다면 워크아웃이나 회생 파산을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에서 벗어나자입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